5. 역사 침탈 4단계 2010년에서 현재 침탈한 역사의 자국 국사화 단계 1. 2010년에서 2017년 동북공정 연구 보완 동북사지 및 마무리 단계 2009년 동북공정은 끝났으나 동북공정 결과를 발표하는 기지인 동북사지는 2017년 1호까지 계속되면서 고구리 발해 연구를 비롯한 동북공정 주제 237편을 더 발표한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동북사지는 폐간된다. 역사 침탈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역사 침탈을 중지하고 침탈한 역사를 자국사인 국사로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빼앗으려고 싸웠지만 이제는 자기 것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하고 방어하기 위해 연구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 통화사범학원 고구리 연구원이 중심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민간학술단체 길림성 고구리 발해 연구회가 창립된다. 2. 2017년에서 현재 침탈한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국사화 진행, 바이두, 교과서 등 2017년이 되면서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침탈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정착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교과서에 고조선, 고구리 역사는 세계사에 들어갔으나 국책 역사 침탈이 시작되면서 모두 사라지고 국사책에 고리는 이웃나라에서 요동으로 바뀌었다가 2019년에는 지방정권 고리로 기술되었다. 현대는 교과서보다 더 강력한 선전 매체가 바로 인터넷 포털이다. 중화권에서 15억에 가까운 한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백도의 백도백과에는 동북공정의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역사는 중화인민공국 국사, 남북국 시대의 신라, 고리, 조선은 번속국으로 판을 박아놓았다. 한편 2017년 이후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 학자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8년 1차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 학자 워크숍, 2019년 2차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 학자 워크숍, 2021년 5월에 3차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 학자 워크숍 및 학술 토론회를 열어 30명의 신진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해 신진 고구리 발해 청년 학자들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위에서 자세하게 본 시기 구분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 침탈 명단계 1979년 이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한국, 조선의 역사 중화민국 시기 1912년에서 1948년의 대한국 조선역사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1949년에서 1979년의 대한국 조선역사관 2. 역사 침탈 1단계 1979년에서 1995년 16년 역사 침탈 논리의 형성과 역사 왜곡 단계 1979년에서 1985년 통일 다민족 국가론의 새 해석과 고구리 연구의 시작 1985년에서 1995년 조선사 연구의 팽창과 역사 왜곡 시작 3. 역사 침탈 2단계 1996년에서 2001년 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 9차 5개년 계획 추진과 완성 단계 1996년에서 2000년 9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고구리사 침탈의 시행과 성과 2000년에서 2001년 2차 국책 10개년 계획 수립 및 첫 동북공정 시작 4. 역사 침탈 3단계 2001년에서 2009년 8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단계 2001년 6월에서 2003년 동북공정 1단계 전반기 동북공정 2004년에서 2007년 1월 동북공정 2단계 후반기 동북공정 2007년 2월에서 2009년 동북공정 3단계 연장된 동북공정 5. 역사 침탈 4단계 2010년에서 현재 동북공정 연구 보완과 침탈한 역사의 국사화 단계 2010년에서 2017년 동북공정 연구 보완 및 마무리 단계 2017년에서 현재
침탈한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국사화 진행. 이 책에서는 3. 역사 침탈 2단계 이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에 나올 역사 침탈 40년 백서에서는 1. 역사 침탈 0단계와 2. 역사 침탈 1단계를 자세히 다루고 3. 역사 침탈 2단계도 보완하여 역사 침탈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3. 이 책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눈다. 첫째 하늘, 동북공정 백서는 서길수가 6마당으로 나누어 집필합니다. 첫째 마당, 1차 국책 역사 침탈. 둘째 마당,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동북공정 1단계. 셋째 마당, 2차 국책 역사 침탈 2단계. 넷째 마당, 2차 국책 역사 침탈 3단계. 다섯째 마당, 3차 역사 침탈. 여섯째 마당,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둘째 하늘,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동북공정 분석은 5명이 나누어 집필하였습니다. 우시라, 한국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 동북사지에 수록된 고조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박승범,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 동향. 박찬규,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동북사지 수록 4만100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 한규철, 전 고구려 발해학회 이사장 회장. 동북사지를 통해 본 한중간의 발해사 인식. 박선영, 세종대 교수.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근현대 만주 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 이 책의 첫째 하늘 편인 동북공정 백서는 백서 형태로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를 실었습니다. 언뜻 책의 구성이 지루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나온 자료는 현재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이거나 대회 내용이므로 꼼꼼하게 옮겨서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사실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나 보도 내용을 간추리지 않고 길게 인용하였습니다. 자료를 모아 사실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읽는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북공정 백서는 서길수 개인의 분석과 관점에서 쓰였으므로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른 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백서를 써주기를 바라며 특히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 세운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그 재단을 흡수 합병한 동북아 역사재단에 소장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일보된 백서가 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해마다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써가며 동북공정에 대응했으니 동북공정 백서를 써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둘째 하늘편 동북사지 분석은 동북공정의 성과에 관한 학술적 분석으로 전체 내용에서 극히 일부만 다룬 것으로 앞으로 전면적인 검토와 연구를 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여 문제를 다룰 연구자를 찾지 못해 뺀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는 연구소 사정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써주신 집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기본 편집 작업을 해준 황연필, 공정범 선생님,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임종삼, 김남진, 이은금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편집을 마무리해준 현대문화사 김정대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집필자 대표 서길수. 용어 해설. 이 책은 역사의 정체성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몇 가지 용어도 정체성에 맞는 낱말로 바꾸었다. 1. 고구려는 고구리, 고려는 고리로 읽는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미 2007년 고구리 연구에 고구려와 고려의 소리값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발표되었고 2019년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가 출판되었으나 지금까지 학술적인 반론이 없었고 2010년부터는 학술 논문에서도 이미 쓰였으므로 이 책에서는 고구리와 고리로 통일한다. 왕건이 세운 고리는 왕씨 고리로 쓴다. 2. 고조선은 가로치고 고조선이라고 쓴다. 실제 고대 조선 시대는 고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처음 쓴 것은 삼국유사다.
그림과 같이 삼국유사를 보면 고조선 아래 왕검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은 왕검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위만조선이 나온다. 현재 국사학계에서 고조선은 단군조선 플러스 기자조선 플러스 위만조선을 모두 아우르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왕검조선이다. 고조선은 왕검조선이란 제목으로 하여 단군 왕검이 조선을 세웠다고 했다. 따라서 고조선에서 고는 위만조선에 비해 그 이전의 조선이라는 뜻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조선 또는 왕검조선이 나라 이름이다. 나라 이름은 조선이지만 두 조선을 분별하기 위해 가로치고 위만 조선처럼 가로치고 왕검 조선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처음 나온 나라 이름은 조선이다. 앞으로 왕검조선, 조선, 단군조선 같은 문제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조선이 아니라 왕검조선이나 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는 동북공정에서 이 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만 가지고 중국 역사로 편입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가로치고 고조선이라고 했다. 3. 지명이나 이름은 우리 발음대로 쓴다. 관례에 따르면 신해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의 이름은 북경음에 따라 쓰지만 이 논문에서는 모두 우리 발음을 그대로 쓴다. 4. 동북삼성은 만주삼성으로 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원을 중심으로 동북지방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세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만주로 바꾸어 쓴다. 동북이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역사의 대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낱말로 바꾼 것이다. 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그 이전 시기는 친화를 쓴다. 현재의 나라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그 이전 그 땅에 있었던 많은 나라 이름은 가능한 한 그 시기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며 역사에 나온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어 차이나의 원어인 산스크리트 친화를 쓴다. 역사에 나오는 친화의 나라 이름은 진, 한, 위, 촉, 오, 진, 송, 제, 양, 주, 수, 당처럼 외자 이름이었지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없었다. 중국은 스스로 주변 나라들을 업신여기거나 주변국들이 사대할 때 쓴 것이므로 친화 역사에 나온 모든 이름으로 모아서 부를 때 중국이라고 쓰는 것은 역사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같은 의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나라 이름 전체를 쓰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교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두 자를 따가지고 중공이라고 불렀다. 수교 이후 중국이라고 부른 것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월남밖에 없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길어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적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차례, 머리말, 용어 해설, 첫째 하늘, 역사 침탈 동북공정 백서, 첫째 마당, 역사 침탈 2단계, 1차 국책 역사 침탈의 추진과 완성. 1. 9차 5개년 계획과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중조 관계사 중점 연구. 9차 5개년 계획과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 진행. 2. 만주의 국책 역사 침탈 기지 설립과 본격적인 활동. 1996년 요령성 행정기관을 통한 고구리 자국 역사와 교육과 전파. 1997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 설립. 1997년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만주지부 동북공작참 설치와 연구. 3. 1998년 역사 침탈을 위한 전국 규모의 학술 토론 대회 개최. 1998년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 1998년 역사 침탈 연구 지침을 마련한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 토론회. 4. 1999년 국책 역사 침탈의 공식 출범과 소수민족 지방 정권론의 완성.
동북공정 전진기지 동북변강지구 역사 사회 연구 동북공작참 설립 1999년 1차 전국 동북민족과 강역 학술 연구 토론회 5. 2000년 9차 5개년 계획 1차 역사 침탈의 결산 9.5 계획에서 1차 역사 침탈을 마치고 2차 역사 침탈 계획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의 완결판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 9차 5개년 계획에 이어 기획한 동북공정의 실시 둘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동북공정 1단계 들어가는 말 동북공정 단계 구분 1. 동북공정 1단계 2001년의 진행과 성과 동북공정 실시를 위한 치밀한 준비 동북공정 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와 동북공정 정식 출범 제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와 그 성격 2002년 동북공정 첫 해 활동에 대한 총결산 2. 2003년 동북공정 2차년도의 진행과 1차년도 연구성과 분석 2003년 3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와 동북공정 연구과제 15개 선정 고구리 발해 문제 학술 토론회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과 제3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였다. 동북공정 2002년 선정 연구과제의 성과 분석 동북공정 1단계 역사 침탈의 완성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공개와 한국의 거국적 규탄 한국 사회의 고질 밥그릇 싸움 셋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2 동북공정 2단계 1. 2004년 동북공정 3차년도 진행과 한중 간의 첨예한 대립, 한국의 거국적 반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적 해결 제안, 고구려 연구재단 설립과 다른 연구기관의 배제, 고구려 연구재단의 출범과 정책 방향의 함정, 밥그릇 싸움, 한국의 동북공정 대응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선전보고, 고구리 유적 세계문화유산의 등록과 역사전쟁의 격화, 8월 9일에서 10일 한중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고구리 역사문화 학술 토론회 1차 한중 고구리 학술 토론회의 진행과 역사적 평가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학술적 성과 2. 동북공정 4년차 2005년의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 검토 2차 고구리 역사문화 학술 토론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교과서 개편 2005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과 동력을 잃은 고구려 연구재단 사형 선고를 받은 고구려 연구재단이 준비한 2차 한중 학술 토론회 3. 동북공정 5년차 2006년의 동북공정 진행과 연구 성과 2006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1. 동북 변강총서 3권 2006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2. 동북사지 2006년 내부 분열로 역사전쟁을 포기한 한국 길 잃은 동북공정 대처 문제 한중 역사전쟁 동북공정을 포기한 동북아 역사재단 넷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3. 동북공정 3단계 1. 2007년 동북공정 6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나지 않고 2009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한국 측 동북아 역사재단이 파악한 동북공정 기간 2002년에서 2007년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문 학술단체 공동연구 배제 2007년 3차 한중 고구리 역사 연구 학술 토론회 2007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사지 2. 2008년 동북공정 7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2008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사지. 2008년 4차 한중고구리 역사연구 학술회 토론회. 2008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백두산 공정에 집중한 해. 3. 2009년 동북공정 8년차 역사 침탈의 진행과 한국의 대응. 2009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동북사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고구리 역사에 대한 종합 분석. 2009년 동북공정 8년 프로젝트의 완성과 강화 방안. 다섯째 마당, 역사 침탈 4단계, 동북공정 성과 보완과 침탈한 역사의 국사 전환. 1. 동북공정 성과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연구. 동북사지의 역사 침탈 마무리 기간 2010년에서 2017년 2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 중심의 계속되는 활동. 통화사범학원 고구리연구원의 계속되는 학술활동. 민간학술단체 길림성 고구리 발해연구회 창립. 2. 2016년 역사침탈을 마무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변화. 2016년 이후 고구리 발해연구 청년학자 육성 프로젝트. 3. 중화인민공화국 최대의 백과사전 침탈한 역사를 국사로. 상고시대 역사 침탈. 사만과 사국 시대사의 침탈. 고리와 조선에 대한 역사 침탈. 백과사전의 한국 고대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사화는 끝났다. 여섯째 마당. 역사 침탈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1.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는 역사 동북공정을.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나는 왜 2017년 이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는가? 동북공정, 이친사건, 무감각해진 국민감정, 동북공정 백서를 내자, TV와 신문의 반응, 한국 정치의 동북공정에 대한 현 주소, 민간학술단체에 오염된 국책재단의 사회주의 어용 태도. 2.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권주의 역사 침탈을 막는 길. 2004년 외신의 예언. 고구리사도 대만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과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이다. 국력을 다해 훔쳐간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둘째 하늘. 동북공정의 발표기지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역사 침탈. 우시라. 동북사지에 수록된 고조선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1. 글을 시작하며 2. 중화인민공화국의 백도백과에 소개된 고조선 항목의 내용. 3.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동북사지의 고조선 관련 글들 소개. 4.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 귀속과 변강학 이론의 바탕.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중화민족 개념의 탄생. 동북사지에 보이는 조영춘 견해. 5. 만주지역 토착민족과 그 귀속에 대한 견해. 만주지역 토착민족과 그 귀속에 대한 기존의 주요 견해. 동북사지에 보이는 왕면후 견해. 6. 동북사지 수록 고조선 관련 논문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 단군조선에 대한 입장. 동북사지 수록 논문의 고조선에 대한 입장. 동북사지 수록 논문의 고조선에 대한 입장 정리. 7.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과 고조선. 8. 글을 마치며 한국학계의 과제. 박승범.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 동향. 1. 머리말. 2. 동북공정 사업기간 동북사지의 연구 동향. 중국 공산당의 강경에 따른 기본 방향, 연구 주제와 방향의 제시, 2009년 동북 변경 역사 학술회의, 동북사지 논단. 3. 동북사지 고구리 관련 논문의 구성과 분류, 동북공정 기간 동북사지의 구성, 동북사지 게재 논문의 주제별 분류. 4. 동북사지 게재 논문의 연구 경향, 동일 문화권으로서 고구리의 자국사화, 귀속론 세계유산,
유의민사, 신화전설, 전쟁사. 5. 맺은말. 박찬규, 동북사지 수록 사만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의 경향성. 1. 머리말. 2. 분석 대상. 연도별 논문 목록. 분류종별 통계. 연구 주제별 통계. 3. 동북사지 논문의 경향성. 동북공정 기본 논리의 적용. 동북공정 논리의 강화와 확장. 사실관계의 서술. 새로운 성과. 경향성 종합정리. 4. 맺은말. 한규철, 동북사지를 통해 본 한중간의 발해사 인식. 1. 서론. 2.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 연구와 쟁점들. 한국사에서의 발해사 인식.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이전 왕조의 발해사 인식.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에 대한 주요 쟁점들. 3. 백도백과의 발해사 서술. 4. 동북사지의 발해사 논문 분석. 5. 결론. 박선영,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근현대 만주 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 1. 서론. 2. 백도백과의 내용과 동북공정의 구조성, 백도백과의 관리체계, 백도백과에 서술된 간도와 백두산, 동북공정과 동북사지의 관계. 3. 동북사지에 게재된 변경연구의 양적 분석, 동북사지에 게재된 한중 변경 연구 통계, 본기 관주와 연구 방향, 한중 변경 연구 특징 분석. 4. 동북사지로 본 한중 변경 연구 경향성, 청조의 만주지역 건재 및 통치 정책, 중조 변계 문제, 장백산 탐사 및 장백산 문화. 5. 한중 변경과 관련된 동북공정 논리의 특징과 비판, 동북공정 논리의 특징, 동북사지와 중국 변강사지 연구의 게재 내용 비교 분석, 백도백과와 동북공정 논리에 대한 비판. 6. 결론.